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애플 크럼블 파이 만들어 볼 건데요. 크럼블을 위에 듬뿍 올려가지고 좀 더 바삭한 식감을 살린 사과 파이예요. 또 사과 조림에 들어가는 소스가 캐러멜 소스예요. 사과랑 캐러멜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캐러멜 소스를 실패 없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거를 이제 파이 안에 넣고 크럼블을 올려서 굽는 파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만들 과정이 타르트지를 만들 거예요. 파트 브리제 반죽 있고 파트 사브레 반죽 있고 파트 슈크레 이렇게 총 3가지의 반죽을 타르트지로 많이 사용을 해요. 오늘 사용할 파트 브리제 반죽은 설탕이 거의 없거나 아주 소량 들어가서 담백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결이 살아있어서 풍부한 버터 향을 느낄 수 있는 담백한 타르트지가 파트 브리제고요. 또 파트 사브레는 보편적으로 타르트라든지 베이킹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인데 적당히 달달하면서 또 소량의 아몬드 가루 같은 거를 블렌딩해서 맛을 내기도 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라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타르트지예요. 파트 슈크레 같은 경우에는 슈크레가 설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달달한 맛을 내는 설탕이 첨가된 타르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파트 사브레나 파트 슈크레는 만드는 공정은 거의 비슷하지만 더 달콤한 맛이 나느냐 상대적으로 덜 달고 좀 담백한 맛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트 사브레 슈크레는 좀 비슷한 느낌인데 파트 브리제는 확실히 단맛이 없으니까 맛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쇼숑어 뽐무는 페이타주 반죽인데 파트 브리제라고 부르진 않아요. 베트랑프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에다가 버터를 감싸서 밀어 펴고 접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페이타주 결을 만들 때 소숑어 뽐무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한 반죽이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만들 파트 브리제는 그 정도로 파이 결을 막 켜켜이 쌓는 반죽이 아니라서 부피감이 훨씬 낮아요. 조금 다르죠? 그럼 재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손반죽 해볼게요. 오늘 중력분을 사용했고요. 강력분을 쓰셔도 되는데 파이지가 수축력이 강해질 수가 있어서 너무 탄성이 강하지 않은 중력분을 쓸 거고요. 설탕이랑 소금도 함께 계량을 해두었어요. 가루 재료는 한 번에 같은 볼에 계량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소금을 따로 넣어줬기 때문에 가염 버터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상태예요. 오늘 3가지 다 차갑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버터가 제일 차가워야 돼요. 딱딱한 상태입니다. 물도 차갑게 준비하세요. 그래야 떡지지 않고 균일감 있는 텍스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청소를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알코올 소독할게요. 가루류는 작업대에다가 이렇게 채쳐주세요. 스콘 만들어 보셨으면 오늘 과정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일자로 된 일자 스크래퍼 2개를 준비하시고요. 이 밀가루 채쳐놓은 곳에다가 버터를 올려주세요. 버터를 쪼개면서 밀가루를 코팅시키는 느낌으로 다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지는 과정이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버터를 계량할 때 조금 작게 준비해주면은 그 과정이 줄어드니까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냉기 빠지지 않게 조금 신속하게 작업합니다. 여기 좀 큼직하게 보이는 게 버터 덩어리예요. 요것도 버터, 이것도 버터, 이것도 버터. 만두콩보다는 작은 크기로 다져주신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중앙에. 차갑게 준비한 물을 중앙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살짝 덮어서 물을 좀 흡수할 수 있게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줄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지면서 한 덩어리로 뭉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기가 빨리 빠지면 버터가 금방 녹을 수가 있어요. 이 계절에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파이 반죽, 특히 버터로 결을 내는 이런 반죽들은 여름철보다는 좀 선선해질 때 작업하는 게 훨씬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날가루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소보루처럼 덩어리진 상태가 됐어요. 이 과정까지 하신 다음에 손으로 눌러보시면 뭉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선 한 덩어리로 뭉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덩어리 뭉쳤다 하면은 반으로 갈라서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스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 위로 올려준 다음에 다시 꾹꾹 눌러줘요. 결을 만드는 순간부터는 최대한 손을 사용하지 마시고 스크래퍼 이용해가지고 열기를 좀 최소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접어줄게요. 반으로 갈라서 위에 있는 거 얹어주기. 그리고 또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서 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뭉친 브리제 반죽을 만드신 다음에 미러 펴기를 시작해줄게요. 자, 쓰고 밀어줄게요. 미는 길이는 타르트지보다 3cm 높게, 넓게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떼가면서 작업하세요. 이런 식으로. 타르트지 바닥지름보다 이 옆면을 감쌀 수 있게 옆면 높이만큼을 충분히 밀어주셔야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옮겨서 철판 위에다가 옮겨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얇게 밀어편 반죽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 냉장 휴지를 식혀주셔야 돼요. 바로 쓰면 숙성이 덜 돼서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반죽 맛이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휴지 식혀주고 오겠습니다. 그 수르키님이 에그타르트랑 사과타르트 파이지의 차이 알고 싶다고 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그타르트이기 때문에 어떤 파이지를 써야 한다, 사과타르트라서 어떤 파이지를 써야 한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3가지 타르트지 있다고 했잖아요. 파트 브리제, 사브레, 수크레. 내가 만들려는 그 충전물이 많이 달달한 편이다, 나는 좀 바삭한 파이지를 원한다 하면은 설탕이 없고 담백한 브리제 반죽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사과파이가 사과를 캐러멜 소스에 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달해요. 그래서 파이지까지 달면 투머치 단맛이 될 수 있어서 담백한 파이지를 선택한 것 뿐이고, 만약에 뭐 단호박 파이인데 필링이 굉장히 달지 않고 담백한 그런 맛이다 하면은 파트 슈크레나 파트 사브레처럼 단맛이 있는 그런 타르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그타르트 필링을 달달하게 레시피를 잡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담백하게 레시피를 잡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달하면 안 단 쪽 타르트지를 선택을 해야 이제 밸런스가 맞을 거고, 안 달면 타르트지의 당도를 좀 높여서 적절하게 밸런스 맞출 수 있는 거고, 그 차이예요. 뭐라고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 레시피 짜는 사람 마음. 자, 그러면 이제 브리제 반죽 끝나서 냉장 숙성하는 동안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크럼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료 소개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중간 크기 계란으로 18에서 20g 정도, 노른자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흰자를 조금 더 추가해서 20g 정도 맞추시면 되겠어요. 가루류에는 여기 중력분 밀가루 있고, 슈가 파우더, 사과파이가 시나몬, 계피 이런 거랑 잘 어울리는 재료라서 제가 크럼블에도 시나몬 가루를 소량 넣어주었는데요. 또 호불호가 있는 재료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시나몬 가루는 빼고 만드셔도 괜찮죠. 그래서 가루 재료는 같은 볼에 계량을 해두시고, 소금이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염버터 쓰시는 거예요. 어떤 무염버터도 사실 상관없어요. 앵커버터 써도 되고, 뭐 프레지덕 써도 되고, L&B로 써도 되고. 왜냐면 사과파이가 엄청 맛이 강렬해요. 캐러멜 소스에 절여서 이미 그 맛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버터에 너무 힘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루 재료 믹싱볼에 채쳐서 넣을게요.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남았잖아요. 덩어리 안 풀고 반죽하시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주세요. 한번 섞어주고, 차가운 무염버터를 한 군데에 넣지 말고 좀 이렇게 군데군데 도포해주세요. 한 2초씩 끊어가면서 갈아주세요. 네, 손으로 만져보면 버터 덩어리는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고운 상태가 되면 잘 가르신 거예요. 준비한 차가운 노른자 하나를 넣으시고요. 소보루 상태가 될 때까지 갈아주시면 돼요. 이때도 한 번에 갈지 말고 2초씩 끊어가면서 갈아주세요. 지금 좀 확인해보면 약간 덩어리지기 시작해요. 이때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털어서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게끔. 앞으로 더 소리가 둔탁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상태로 뭉침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딱 이 정도에서 기계 반죽 마무리 할 거고요. 주걱으로 골고루 훑어서 버무려 주신 다음에 덩어리가 너무 크지 않게끔 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떼주세요. 왜냐면 이거를 토핑으로 사용할 건데 어디는 너무 굵고 어디는 너무 자잘하고 이러면은 통일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큼직한 덩어리가 있으면서 너무 떡지지도 않고 재료들을 골고루 혼합이 되었죠. 이렇게 만든 크럼블은 냉장고에 두면은 한 3일 내에 노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냉동 보관하시면 최대 한 3주 정도? 가능하면 만들고 1시간 정도 냉장 숙성했다 바로 썼을 때가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사과는 중간 크기 2개 준비하시고 껍질부터 좀 벗겨주시고, 저는 이거 필러 쓰는 게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이제 꼬르동 수업 받을 때 프랑스에는 사과가 몇백 종이 있대요. 사과 품종만. 한국에서는 그 프랑스 제과에서 쓰는 그거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사과가 없다. 그래서 그 파티시에 본인이 스스로 먹어보고 자기 레시피에 맞는 사과를 알아서 골라야 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오늘 캐러멜 레시피는 물엿이 들어갑니다. 그 설탕이 결정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당도가 설탕보다 낮기도 하고요.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했어요. 자, 물엿 넣고 끓여줄게요. 자, 물엿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설탕의 3분의 1을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 3분의 1만. 물엿 들어가는 레시피의 장점이 이렇게 저어도 괜찮아요. 보통 캐러멜 만들 때 설탕 저으면 결정화되니까 절대 젓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물 들어가는 레시피거나 아니 설탕만 들어가는 레시피에는 그런 결정화가 잘 일어나는데요. 물엿 넣을 때는 그게 조금 괜찮아요.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중불 정도에 두세요. 끓기 시작하는 농도가 되면 또 3분의 1을 넣어주세요. 넣고 또 잘 저어줘요. 자, 어느 정도 또 녹아서 나머지 설탕 또 넣을게요. 또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벌써 좀 녹고 있는 게 보이시죠? 색깔도 조금 갈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자, 이제 데운 생크림 넣어요. 뜨거우니까 조심. 여러분, 진짜 뜨거우니까 이 과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크림 넣고 나서 잘 섞이면 소금이랑 무염버터도 넣을게요. 녹여주세요. 생크림이 차가우면 마구마구 튀고 캐러멜 소스가 결정돼서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데워서 쓰셔야 돼요. 사과 버무려주세요. 사과에서도 그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자작하지만 점점 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사과에도 물이 나오니까 소스가 부족한 듯 싶었지만 점점 이렇게 물이 보이는 게 보이죠. 자작해지면 다음 재료 넣을게요. 저 레몬즙도 넣을 건데 레몬즙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제가 레몬즙을 넣는 건 오늘 준비한 사과가 산미가 없이 달달한 맛만 있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넣는 시나몬도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졸여주시면 돼요. 점도를 잡아줘야 되니까 옥수수 전분 넣을게요. 옥수수 전분 없으면 박력분 쓰세요. 되게 막 흥건했는데 벌써 이렇게 잘 졸아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작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전분 넣고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저는 이제 바카디 골드럼 쓸 건데요. 골드럼, 다크럼 상관없어요. 럼도 취향껏 넣어주세요. 사과 증류주 있어요. 칼바도스라고. 그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럼 같은 거 넣을 때는 불 끄고 넣으시는 게 향이 오래 살아남아서 불 끄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풍미가 훨씬 높아지겠죠? 이것만 봐도 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캐러멜라이징 된 사과. 자, 이제 타르트지 안에 넣어서 처음에는 바닥을 이렇게 밀착시키는 데 집중해요. 이렇게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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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 바닥이 들뜨면 안 되거든요. 바닥 밀착이 끝나면 옆면 밀착. 이렇게 너무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는 살짝 잘라내주세요. 한쪽만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자, 이 과정이 끝나면 밖으로 살짝 이렇게 보내요. 스크래퍼로 틀을 쓸어주면 썰립니다. 그래서 자투리 반죽은 제거해주세요. 자투리 썰고 난 다음에 틀 사이사이를 손으로 눌러가면서 밀착시켜주세요. 참고로 틀에 버터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도 잘 떨어져요. 잘 밀착시켜주신 다음에 준비한 사과는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틀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넣으세요.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손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토핑이 끝났습니다. 그 캐러멜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테두리 부분도 소보로로 눌러줬고요. 이렇게 눌러서 밀착을 시키신 다음에 굽는 시간은 이제 오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70도에 35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미니 오븐인데 열이 좀 약하다.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오븐이 열이 좀 세다 하시면 오늘 레시피에서 5도에서 10도 정도 올리시거나 낮추시거나 해서 구워주시면 돼요. 다 구워졌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윗면에 있는 크럼블이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면 잘 익은 거예요. 오늘 사과파이는 냉장고보다는 저는 실온 보관을 좀 더 추천드려요. 냉장고에 넣으면 그 사과 필링이 조금 단단해지거든요. 실온 보관 기준으로 최대 3일 정도 추천드려요. 다음날만 지나도 아무래도 조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당일 만들어서 당일 먹는 거. 모바일 틀에 미니 애플파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실리콘 틀이 열 전도율이 낮아가지고 일반 그 철제 틀만큼 바삭하게 구워지진 않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같은 식감이 나오진 않을 수 있다. 특히 파이지 부분에서. 파이지 미리 구워놓고 필링 나중에 채워서 구워도 되나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짧게 구워가지고 식혔다가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파이지를 초벌하고 사과 필링 넣고 위에 크럼블을 채웠을 때 크럼블이 잘 익고 내용물까지 천천히 그러니까 데워질 때까지 오버쿠킹이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염두해야 돼요. 초벌구이 하고 나서 굽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점. 짜자잔. 소리 들리나요? 아직 끓고 있어요. 실온에 한 2시간 정도면 완전히 식을 거예요. 아, 진짜 맛있겠죠? 이렇게 타르트들 쓰실 때는 아랫면을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뜨거울 때 슬라이스 하면 모양이 좀 망가져야 쉬워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속까지 완전 식힌 다음에 슬라이스 하세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타르트 틀은 분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꼭 만드세요, 이거. 사과가 진짜 쫀득하다. 와, 이거 맛없을 수가 없다. 크럼블이 진짜 바삭바삭하고 이 사과가 아직 따뜻하니까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더 잘 어울려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근래 먹은 것 중에도 또 갱신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걸로. 또 사과 철이 지나기 전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